예, 안녕하세요. 정신과 의사 전현수입니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우리 시대는 명상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는 빌 게이츠도 명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지도자들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또 명상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.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좀 지도자들은 그런 걸 빨리 캐치한다고 봅니다.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의 어머니, 할머니 세대는 한글을 모르면 까막눈이라 했습니다.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감 능력, 공감을 하지 못하면 문맹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이제는 명상을 모르면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힘든 그런 문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이렇게 명상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이때 명상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또 거기에 저도 동참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참 기쁩니다. 오늘 저는 제가 명상하고 관련된 생각해 보면 1985년에 처음으로 명상을 시작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때는 불교 공부 중심이었고 명상은 뭐 조금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. 그러다가 2003년에 미얀마를 가서 명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명상이 과연 무엇이고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명상은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쭉 경험하고 또 명상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명상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. 명상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입니다.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그 괴로움, 이걸 해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, 몸은 어떤 것이고 마음은 어떤 것이고 하는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아서 몸과 마음에게 오는 그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우리 존재,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알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,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,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명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러한 명상을 우리가 잘 하려면 우선 세상이 어떤 건지 또 우리 존재가 어떤 건지를 잘 알려면 잘 봐야 됩니다. 우리는 오랜 습성으로 생각으로서 이건 이럴 것이다.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그저 어디서 들은 거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명상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래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은 사실 몸과 마음이 어떻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걸 이제 보여주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니까 모릅니다. 보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또 어디서 들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 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한 괴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자연은 인간이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린답니다. 그래서 자연은 항상 어떤 자기의 어떤 모습, 본질, 속성을 보여주는데 사람이
눈을 안 뜨고 안 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. 사실 저도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. 그런데 2003년에 미얀마를 가서 한 달간 하루 종일 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보니까 몸과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명상의 어떤 본질 핵심은 잘 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관찰하는 겁니다. 어떤 그 관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영향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명상은 과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이 과학이라는 게 본질이 보면 관찰입니다. 관찰과 어떤 그 실험입니다. 그래서 누구나가 똑같이 볼 수 있는 것,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, 그것만이 사실로 인정을 받습니다.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명상과 과학은 상당히 어떤 일치되는 점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주제도 명상은 과학이다 하는데 저는 참으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면 이 과학은 주로 물질을 많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어떤 그 물질 현상을 잘 보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고 밝혀내서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왔습니다. 예를 들면 사람들은 추운 걸 싫어합니다. 그래서 히터를 만들어내고 또 더운 걸 싫어하니까 에어컨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이용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명상도 과학입니다. 근데 어떤 과학이냐면은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어떤 걸 정확히 아는 과학, 특히 마음에 대한 과학입니다. 근데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합니다. 그것은 과학에서 밝혀낸 어떤 법칙이나 어떤 그 속성 이런 것을 우리 생활에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. 그처럼 이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명상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, 그것을 우리 생활에 순간순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 명상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과학을 통해서도 다 앞으로 증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우리 존재를 잘 보면요, 우리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생기는 일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.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됩니다. 몸과 마음은 좀 안락하고 편할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. 그 괴로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2013년에 미얀마를 가서 좀 몇 달 있은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그 미얀마는 굉장히 좀 덥고 그 센터는 숲속에 있어서 열악했습니다. 그때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. 참 살아있다는 게 괴로움이구나. 순간순간 이래 존재하는 게 괴로움이구나. 모기도 많습니다. 모기도 물고 밥 먹으려면 줄을 엄청 길게 서야 됩니다. 그때 제가 느낀 게 인간의 역사란 것은 이 인간이 괴로움을 어떻게 좀 줄이보고자 하는 노력의 역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추운 것도 좀 안 춥게 만들고 더운 것도 안 덥게 만들고 배고픈 것도 좀 해소하고 그런 어떤 역사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명상은 오늘날의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덜 괴롭나 이 신체적인 걸 포함해서 정신적인, 특히 정신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이 발달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명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명상은 제가 볼 때는 여러 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기독교, 가톨릭, 여러 어떤 종교, 또 어떤 지역, 문화, 또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명상이 존재해 왔다고 봅니다.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자해 명상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은 사람이
어떻게 하면 좀 내가 화를 좀 줄일 수 있을까? 그러다 보니까 자해 명상이 있다. 그래서 그걸 나도 좀 해보자 해서 된 거고, 또 어떤 다른 기독교 계통의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수단으로서 어떤 명상을 이용도 하고, 하여튼 여러 형태로 이 명상은 존재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이전만 해도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. 그때 점차 이제 명상이 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수행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명상을 그렇게 씁니다. 그래서 저 경우는 오늘날의 이런 세계적으로 명상이 많이 유행하게 된 이런 추세하고는 관계없이 우연히 불교를 만나고 불교가 저 나름대로는 진리구나 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쭉 하다 보니까 오늘날 말하는 명상을 하게 됐고요. 요즘 사람들은 좀 서양을 통해서 이 명상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동조 정신과사들도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데 한 1년간 연수를 가게 됩니다. 그럼 거기 가서 명상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을 접하면서 명상을 알게 되고 명상이 참 좋구나 해서 또 귀국하고 난 뒤도 계속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떤 불교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많지만 이 서양의 어떤 그 책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상을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이제 불교와 명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불교와 명상의 어떤 관계를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불교란 것은 부처님께서 불교 공부를 해서 불교를 펴신 건 아닙니다. 이 불교라는 말 자체가 잘 보면 불이라는 것은 이 깨달은 자란 뜻입니다. 교는 가르침입니다.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궁극적인 업문을 가지고 그걸 추구해서 그것을 알아내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이거겠죠.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, 세상은 어떤 곳인가, 그리고 우리는 괴로움을 정말 끝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구나 하고 이제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린 것,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교입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불교는 좀 종교라고 너무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부다,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늘날의 어떤 그거로 본다면 과학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, 그래서 그 어떤 올바른 어떤 알매 바탕에서 문제를 다 해결한,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늘날을 본다면 과학, 그 당시에는 과학이 지금처럼 없었습니다. 없고 어찌 보면 과학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과학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유라기보다는 관찰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. 물론 때로는 사유를 할 때도 있지만 사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에 그냥 마음을 향해서 알게 된 거지, 모르는 것을 막 머리를 굴려서 알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님 자신이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제대로 깨달았나 하는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. 철저히 검증하고 이것은 분명한 진리다. 이건 누구나가 나와 같이 하면 깊이는 차이가 있겠죠.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알렸고, 또 그 당시 사람들은 부처님이라서 믿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가 뭔가, 실제가 뭔가 하는 것을 치열하게 찾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서성이 없던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때 해보니까 이건 진리구나 하는 확신이 들고, 또 자기 생활에서 충분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불교가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고 봅니다.
그래서 저도 이 경험을 해보니까 참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 부처님이 제자리 경험한 것이 맞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,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 3년 전에 의사들이 대한명상의학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주로 이제 정신과 의사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건 의사들이 이제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겁니다. 그래서 그 이제 대한명상의학회 저도 고문으로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걸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한 4시간 정도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어떤 이제 대학 교수죠. 그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하나도 빠진 게 없네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불교 쪽에서 이 명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불교는 철저하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괴로움을 남김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를 뒀기 때문에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명상은 우리에게 부족한 걸 우리에게 줍니다. 어떤 걸 주냐면은 실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.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실제에 따라 움직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가 다르면 그만큼 괴로움과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이 명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에 대한 과학인데 그렇다 보니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줍니다. 명상이랑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 명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명상은 아주 단순한 현재에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어떤 작업입니다. 예를 들면 숨 쉬는 거, 또 걷는 거, 밥을 먹을 때 일어나는 거 이런 분명한 사실의 관찰을 통해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내 생각이다 아니다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진다. 이것이 엄청난 힘을 우리한테 줍니다. 그리고 사실은 또 명상이 잘 보면은 이 명상이란 건 명상의 대상이 있습니다. 그 명상의 대상에 집중하는 게 명상인데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명상 대상에 집중을 할 때 마음이 딴 데로 가면 그걸 놓고 돌아와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놓는 훈련을 엄청나게 하는 게 명상입니다. 우리는 살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되는 그를 탁 잡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. 그때 명상을 통해서 놓는 훈련이 잘 되면 그걸 놓고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뭔가 정확하게 보면서 그에 맞게 우리가 살게끔 하고 또 우리한테 손해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명상은 실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.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다면 계속 진행합니다. 진행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저 주식을 사면 오르겠다.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. 오르겠다고 생각이 되면 사는 겁니다. 모를 때는 멈추고 정말 오를까 안 오를까 자세히 알아보게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제가 좀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사피엔스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40대입니다. 그 나이가 그래 많지도 않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24살부터 이래 집중적으로 명상을 했습니다. 명상을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고 모르고가 분명합니다.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알까를 노력하게 됩니다. 유발 하라리가 그 중세 그 역사를 전공하고 중세 문화를 전공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또 세계사를 전공하고 있죠. 하는데 이 사람이 중세 역사를 볼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래 좀 책도 읽고 논문 보면 이렇게 했지 하지만 이 사람은 중세에 무슨 일이 난지 잘 모를 겁니다. 그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거를 알려고 노력해서 참 대단한 지혜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EQ를 쓴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서지능을 쓰고 EQ를 우리에게 제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버드 나온 사람인데 일찍부터 명상을 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실제를 보는 그런 그
이제 노력을 하게 돼서 좋은 어떤 걸 만들어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, 마크 윌리엄스라고 옥스퍼드의 그 임상심리학 교수를 하신 분이 있는데, 이분도 기독교인인데 명상을 하니까 내 종교를 더 잘 하게 되더라. 종교를 하는데 나의 이기심 또는 무지 이런 것이 방해가 되는데 명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에 큰 도움이 되더라,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명상이 우리한테 참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일 것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.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학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. 옛날에는 한글을 가르쳤고 이제는 영어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지도 보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데, 이제 명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명상이 이렇게 이제 서구에서 이렇게 붐인 것이 명상을 해보니 이제 원래 이게 이제 명상이 서양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양이 가진 어떤 종교 또는 과학, 정신분석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학의 발달로 해결 안 되는 자기의 어떤 괴로움,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못 주니까 이 사람들이 동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. 동양에 특히 인도, 스리랑카, 미얀마, 태국 이래 와서 불교와 명상을 만나고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기 업문이 풀리고,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간 거죠. 돌아가서 명상을 이제 서구에 전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. 그렇게 볼 때 해보니까 명상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그 도움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제 이것이 서양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이 영국 같은 경우에 그 2015년에 국회에서 모든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서 어떤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. 그거는 이제 한 1년 이상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청문회도 한 8회 정도 개최하면서 명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롭다는 걸 알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데, 그 보고서 저 제목이 참 놀랍습니다. 영어로 하면 Mindful Nation UK입니다. 그게 이제 그 번역을 하면은 명상하는 나라 영국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거기 보면 명상이 어떻게 이롭고 그 명상을 보건 분야, 교육 분야, 직장 또 사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권고안을 냅니다.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,000명 정도가 명상을 교육받고 교사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잘 아는 친지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닙니다. 그래서 제가 캐나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명상을 가르치나 물어보니까 캐나다는 뭐 우리처럼 교과서가 없답니다.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사 재량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Mindful Thursday 이러면은 명상하는 목요일 해서 목요일 날은 명상도 가르치고,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명상 가르치는 곳이 있고 오늘날의 시대를 명상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서양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지는 이 명상, 이제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뭐 우리는 명상의 어떤 그 분위기나 명상 속에서 이제 살아오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에도 보급하고 사람들의 이제 치료에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퍼지고 알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명상이 어떤 것이고 우리한테 어떻게 필요하고 또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명상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러한 명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